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컬러 강재원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2190선 근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여전히 이제 2200이라는 자리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동일한 케이스였고, 이제 어제의 시장에서 강세란 부분은 장중 미선물의 상승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경기 관련 쪽에서가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국내 증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워낙에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제 그 부분을 맞춰갈 수 있느냐 배경이 좀 중요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대로도 미증시는 또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된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이것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수는 이제 1.67% 상승하면서 2186.06포인트로 마감되었고, 거래대금은 10조 3천억.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제 2200이라는 자리대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총이 상당히 높은 쪽에서 강세를 띄워주거나 또는 거래대금 자체가 강하게 형성이 돼줘야 된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가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1037억, 그리고 기관에서가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했던 부분에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선물 쪽에서는 1.85%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내면서 289.8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 외인들이 장중에 선물 쪽에서 매수를 상당히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장 마감 무렵에는 이 부분을 축소했다가 됩니다. 반대로 금요일날 투신권에서 대규모의 선물 쪽에서 매도했던 부분에서 쇼커버링을 대부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그로 인해서 베이시스는 이제 0.14 정도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고,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21,600계약 정도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동반 상승을 나타내주면서 이제 거래금은 비상 상태를 나타냈다 되고, 781포인트, 그러니까 연중 고가를 종가상으로 다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동반 매도 이어지는 모습은 변동이 없었다 드는다. 여전히 규모가 작은 케이스에서 개인들의 매매 중심은 변동이 없다 되는 케이스입니다. 중국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장중에 어제 다시 그 강세를 직전의 고가 라인 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면서 금요일날 하락분을 어느 정도는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는 박스권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되는 모습입니다. 어차피 기간 조정은 필요한 구조는 동일하다가 될 것이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2분기 GDP 성장률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주와 어제 계속해서 같은 방법의 형태로 반영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목요일날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됐을 때는 크게 모멘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부분에서 다시금 재차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리고 현재는 전 세계 증시에서 하반기 V자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증시는 현재는 중국 증시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증시 자체가 최근 들어서의 급등이라는 부분이 이런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가 2%대의 하락을 나타낸 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입니다. 그래서 전일 국내 증시가 S&P와 나스닥 한 0.6% 정도 상승을 선반영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나타낸다 되면은 국내 증시가 오늘 출발 자체는 하락 출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우선은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 이쪽에서가 코로나 백신 후보에 대해서 FDA 패스트트랙을 승인은 받았다, 이렇게 되긴 했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공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우선은 내용 없이 패스트트랙 승인을 받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초반에는 미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장중에 1800분 근처까지 올라갈 정도로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됐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끌고 올랐었던 언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 전반적인 차익 신호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고가 대비해서 한 4%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실적 발표를 앞둔 금융이라든지 산업재 이런 쪽에서 오히려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조되는 모습인데 그동안 과학의 솔리마의 중심이었던 기술주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는 좀 급등세가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17.9% 급등하면서 30이라는 선을 돌파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유가는 40% 전후로 마감이 됐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가 금요일 날 하락을 했던 부분에서 어제 국내 시장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됐을 때는 상승이 강하게 나와줘야 된다. 미증시가 빠지면서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를 기준으로 볼 때는 전일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약보합이었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1,200원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현재는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시장에서 그동안 조정이라는 자체가 한 번을 나타내지 못했다 됩니다. 그래서 S&P라든지 국내 증시라든지 전체적으로 상승 19마디, 그리고 조정 19마디 이런 과정을 겪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조정 자체가 거의 없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런데 여전히 밸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은 동일하다 됩니다. 물론 이 버블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앞전에 이 부분이 고평가였다 또는 굉장히 과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 없이 꾸준하게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의 증가가 없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나스닥의 강세란 부분이 언테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해서 끌고 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다. 그러다 보니까 채널 패턴의 중간 자리 이하로 현재는 내려온 그런 모습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면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채널 패턴으로 가는데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올라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연장 케이스에서 하단 자리를 이탈한다 될 경우는 윗자리와 앞전에 그동안 시장에서 괜찮다라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유지를 했었던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단 자리가 21선과 같이 맞붙어 있는데 이 자리대를 지켜주느냐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문제는 이제 어제 거래량의 증가가 좀 확대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을 쌓은 만큼 바로 급반등으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S&P 500 지수인데 S&P 500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 관련이 강세를 띌 때 움직인다라는 부분은 국내 코스피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단 자리, 상가 패턴 상단 자리를 돌파하는 시도가 장중에 나타났었다는데 역시 나스닥 중심의 기술주가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서 동반해서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물론 나스닥보다는 하락이 적은 0.94% 정도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상단 자리를 결국은 돌파를 실패하면서 앞전에 갭을 메웠다 됩니다. 6월 초에 고가 라인대에서 결국 저항을 맞고 갭을 메운 다음에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역시 하단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하단 자리에서의 지지 여부가 역시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증시 자체가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까지 강세를 먼저 선배한 모습이 일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충족해서 금융주가 강세를 뽑는다면 어느 정도 상단 자리를 유지한다가 가능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역시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가 될 경우는 하단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을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S&P 지수와 역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단 자리는 결국 지켜낸 모습에서 상단 자리를 살짝 올라타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단 상가 패턴에서 거의 맞붙어지는 가격대에서 상단 자리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서는 위쪽으로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상가 패턴이 만들어지고 나서 방향을 잡는다가 될 경우는 그쪽 방향으로 무게를 좀 더 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변동성 지수가 상단을 넘어간다 될 경우는 앞전에 고가였던 40에서 45선 이 라인대를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가 다시금 30 이상을 넘어갔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에 다시금 들어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약간 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어제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제 하나씩 실적 관련해서 업종별로 설명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로 넘겼었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국내 코스피 전체적인 기업의 실적들 총을 보게 되면 2분기 실적 자체는 18.6조 정도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 자체가 우선은 18조 6천억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되는데 3분기가 현재 전망 자체가 27조 6천억 정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으로 볼 때 실제로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는 크게 개선이 된다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선은 2분기 실적이 현재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로 볼 때는 국내 증시가 2분기에도 역시 주가가 3월 달에 바닥을 만들고 계속해서 올라온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은 바닥을 쳤다 이렇게 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러면 실적적인 규모로 볼 때 가장 실적의 규모가 높은 쪽으로 지금 순서대로 배열을 해놓은 케이스인데 우선은 반도체를 좀 보게 되죠. 반도체를 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6조 4,700억이었습니다. 지금 3분기 전망이 8조 6천억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가 확연하게 증가를 한다고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전망 자체가 소폭 하향되다 보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소폭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도 나타나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은 굉장히 낮은데 실질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3조 3,900억이 2분기고 3분기가 3조 5천억이기 때문에 실적은 안정세가 이어진다가 은행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띄었다가 되는데 그만큼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경우는 은행도 가능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최악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2분기가 5,400억 정도 실적인데 3분기부터는 1조 8천억 정도로 어느 정도 예년 수준의 일부를 회복을 한다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바닥이고 3분기부터 좋아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분기가 2분기 대비해서 확연하게 실적의 개선세가 높아진다. 즉 주가 자체가 바닥이다라는 논리가 역시 동일하다 되죠. 그 다음에 상사라든지 자본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은 없다 정도.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복합기업이 대부분 일로 속해져 있는 케이스인데 약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실적은 그대로 어느 정도 안정세가 이어진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인데 유틸리티라고 해봐야 사실은 한국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된 케이스인데 3분기에는 1조 4천억으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한다 이렇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한국전력은 이 부분은 계절적인 분위기 때문에 계절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분기가 전체적으로 전력 소모가 많다는 점에서 이제 실적이 한번 강하게 올라온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2분기 실적이 오히려 안정세를 띄었다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3분기에는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 보는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IT 하드웨어가 이제 보통 IT 하드웨어에서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해져 있는데 2분기가 역시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다 되지만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LG전자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더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런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인데 이쪽은 2분기 실적 자체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3분기도 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하는데 규모로 볼 때는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 했을 때 1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규모로 볼 때는 그렇게 크진 않다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은 실적 자체가 상당히 2분기에도 좋고 3분기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만큼 거래 대금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실적 자체가 상향되는 쪽이다. 즉 주가 자체는 그만큼 못 올라갔는데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관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다 좋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화학이라든지 정유, 에너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인데 좋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유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는 낮은 원재료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만큼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온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디스플레이 쪽인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적자가 굉장히 크게 이어진다 됩니다. 근데 이제 3분기부터 흑자 전환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 전후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케이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2분기가 국내 증시에서는 실적이 바닥이고 3분기는 확연하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아진다 된다. 이 중에서 과학의 시장에서 상승이 선반영된 쪽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해지거나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실적은 안정적인데 주가가 시장에서 반응을 못했다는 쪽에서는 오히려 실적 발표로 전후해서 강하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앞전에 얘기했듯이 금융장세,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았었는데 주가가 왜 올라갔냐? 금융, 앞으로의 기대감 개선될 거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3분기 실적 장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본격적인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바닥에서 턴하는 기업들 이런 쪽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증시 보도록 하죠. 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지수가 지수로는 1.67% 상승했고 코스닥이 1% 상승했는데 중형 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세를 많이 띄었다 된 쪽이 증권을 중심으로 한 은행 같은 금융주가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다음 자동차 역시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산업재에서는 이제 조선 쪽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건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화학 쪽에서 정유보다는 순수 화학 쪽.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 장갑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 되는데 합성 고무 시장이 그만큼 이제 스프레드가 마진 스프레드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화학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쪽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기 관련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 그 외적으로 이제 한국전력도 어저께 강세를 띄었었는데 2분기가 바닥, 3분기가 실적이 계절적인 성수기를 해서 강세를 띈다는 부분까지 강세가 같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제 시장에서 강세한 부분은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의 형태가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급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은 이제 어저께 한물 쪽에서 매수 들어온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식으로 IT와 자동차, 시총 상위 전차를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 되고 그 다음에 금호석유라든 이런 화학 쪽도 역시 들어왔고 한국전력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하나금융이라든지 KB금융 같은 금융주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순수화학도 역시 들어왔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업종 역시 들어오면서 자동차와 증권, 은행, 화학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 쪽을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가 매도가 나타난 모습이 이어졌다는데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여전히 이제 동반 매도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 그 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CJ라든지 제약바이오 관련해서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관에서 수급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서도 이제 시총 상위 삼성전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등 IT와 자동차 이쪽에서 들어왔다가 되고 그 외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한국전력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실적 대비 앞으로 좋아진다는 부분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 이제 녹십자라든지 삼성 SDI 이런 어느 정도 넷마블이라든지 많이 올라간 쪽에 대한 차익 실현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지수 보도록 하죠. 앞전에도 이제 갭보정 차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서 방향을 잡을 때는 이제 갭이란 부분을 빼버리고 나서 방향을 잡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6월 4 초에 고가를 만들고 나서 시장에서 급락 한번 나타났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가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방향이 위냐 아래냐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구간을 만들었었다 됩니다. 그래서 상단자리 3번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바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앞전에 계속해서 움직였던 또 하나의 박스권 하단자리인데 이 라인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시장에서 금요일날 이탈한 모습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다 되지만 실제로는 시장에서 반등을 해서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서 되돌림을 맞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볼 때는 시장에서 이제 방향이 끝나고 박스권 기본 마디폭만큼 하나가 떨어질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양봉으로 낮게 출발해서 강하게 올라간다면 박스권 안에 다시금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다시금 박스권이라든지 이쪽에서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상에서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가 패턴도 나오고 채널 패턴도 나오고 박스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지금 어제까지의 상승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박스권이다 생각해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채널 패턴입니다. 그래서 고가를 찍고 나서 떨어질 때 우선은 반등 한 번, 그 다음에 지지, 반등, 지지, 그리고 박스권의 중간 마디. 그러니까 채널 패턴은 박스권을 살짝 돌려놓은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중간 마디까지가 어저께 반등이 나타났다는데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출발할 때 2150이라는 하단 자리 지지를 받지 못한다가 되면 이 라인대에서 이탈한다가 되고 이게 이탈한다 했을 때는 박스권 기본 마디폭이 하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이번 조정이 N자형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지수 마찬가지 동일한 케이스죠. 그래서 대형지수가 시장에서 지금 일부 종목군들이 시총에서 워낙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 종목이 대표적으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인데 그쪽에서 이제 미증시와 동일하게 떨어지거나 차익실은 떨어진다 될 경우는 마찬가지로 마디폭 하나가 떨어진다는 구조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투자 전략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이제 박스권은 현재 전개가 된다는데 상단이 막혔다라는 부분은 비슷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증시 자체가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이번 주 옵션 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변동이 나타난다 되고 차익 실현이 떨어지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는 일부 종목군에서 차익 실현이 우선 떨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자체가 언택트가 너무나 과도한 쏠림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중국 증시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니라 미증시와 비슷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언택트 증시의 과도한 쏠림이 차익 실현이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아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3분기 기대치가 이제 들어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은 2150포인트를 지지할 경우인데 이렇게 될 경우는 2200선 전후까지가 열린다는 구조이고 부정적인 흐름은 2150을 깨가지고 밑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2090포인트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된다. 이렇게 될 경우는 2050선까지는 우선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해지가 필요하다. 똑같고요. 관심은 2분기 실적 바닥 인식 후 3분기 실적 개선폭이 높은 업종.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흑자 전환이 되거나 이런 쪽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이 모멘텀이 많은 거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우상향하는 기업들 뭐 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저가 매수라든지 종목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번 주가 뭐 미증시가 우선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는데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미증시하고는 동조화를 벗어나는 것이 하반기 국내 증시가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더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